이번 개념은 기본 전치사 30입니다. 30개의 기본적인 전치사 수업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던 수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전치사 시간에 fly on the desk, 책상 위에 파리 한 마리. 이 on이라는 단어는 위에 이런 뜻이고 전치사야. 어렵지 않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전치사 간다. 뭐 이렇게 수업이 지나가 버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책 밑에 추가 예문을 보니까 on the ceiling, 천장에 붙은 파리, on the wall, 벽에 붙은 파리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turn on, 켜다, 뭐 이렇게 on이 사용되는 그런 쓰임들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순간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천장 위에가 아니라 천장 아래쪽에 파리가 있는 거 아닌가? 벽이 이렇게 있으면 뭐 벽 위에라고 해도 틀렸다고 못하지만 정확히는 벽 옆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on이야? turn on은 켜다야? 위에랑 켜다랑 무슨 관련이 있지? 그냥 순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뭐 소극적이어서 질문을 못하고 벌써 수십 년이 흘러가 버렸는데 오늘 수업은 이 on이 왜 이런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꿰뚫고 지나가는 통찰력을 가진 그 의미가 뭘까? 그 한 가지가 뭘까?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전치사라고는 하지만 이 on이라는 건 부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부사, 전치사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통찰력을 담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사의 쓰임이든 전치사의 의미든 함께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bout. about은 사전을 뒤져보지 않는 단어일 거예요. 꽃에 관해서, 꽃에 대해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관해서일까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어깨에 관해서 어떠한 주제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제8이 그 사람 어깨를 감싸고 이렇게 둘러싸고 할 때 그 사람 어깨 위를 감싸고 란 의미로 쓰일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 이 about의 어원을 찾아서 보면 첫 출발이 근처, 주변에, 주위에 란 의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깨 근처, 주변에, 주위에 있는 팔 이런 의미로 쓰인 about이에요. 그 의미에서 어떠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의 근처, 주변, 주위, 정보에 관해서, 대해서란 의미로 확장이 되어서 꽃에 관해서, 꽃에 대해서란 의미가 되었고 이게 주제가 아니라 어떠한 수치였다면 그 수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처, 주변, 주위니까 대략 10마일 근처, 주위란 의미로 대략 10마일, 대략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치 가까운 근처에 대략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bout이 가지는 그 꿰뚫는 하나의 의미가 근처, 주위에, 주변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가 알고 뭔가에 관해서, 뭔가에 대해서 라는 의미를 아는 것하고 모른 채로 그냥 요것만 암기하는 것하고는 다를 거다. 이제 그게 제 생각인 거죠. above는 위에란 뜻이니까 바다 위에 10% 이상 위에 그 다음에 내 능력 위에 있는 책이야 라고 해서 이해가 어려운 책이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면 그걸 안 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내용 자체를 초월해버리는 사람이야. 야, 그녀는 거짓말 따위는 초월한 사람이야.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입니다. across는 가로질러, 건너서 잘 알고 있는 이것도 쉬운 표현인데 보세요. 당연히 들판을 가로질러 그 다음에 이 거리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가방 끈을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차해서 의미도 가지고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이미 건너가 버렸으면 가로질러 가버렸으면 그 지역 여기저기 전역에 다 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cross 다음에 the country, across the world이라고 쓰면 전국에, 전 세계에
저녁에란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 지역을 가로질러 건너서 저녁에 다 뿌려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after는 뒤에 후에라는 뜻이죠. 저녁 먹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 뒤를, 그 사람 후, 뒤를 쫓아가면 이렇게 쫓아가는 의미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뒤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본떠서 본받아서 추구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을, 아빠의 이름을 본떠서 본받아서 지었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after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against는 맞서서, 그 다음에 충돌해서란 의미를 가지는 게 against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과 꽝 맞서고 부딪혀서 충돌해서 의미 against.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고 이런 거니까 대립, 대항, 반대, 저항의 의미를 against 가져서 그 계획에 반대하는, 그 계획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벽이라고 하면 이 벽을 이렇게 등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반대하는 개념도 있지만 등진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물건과 이 문과 이렇게 등질 수 있는 거니까 등에 등지고 기대는 애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제 뒤쪽으로 등진 뒤쪽으로 세팅선 뭔가 지는 태양이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그걸 배경으로란 의미를 against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along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따라서라는 의미가 출발이죠. 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강을 따라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따라서. 그 다음에 강과 함께 쭉 가는 거니까 뭐뭐와 나란히 함께. 그리고 이 강을 따라서 앞으로 쭉, 그래서 앞으로 쭉. move along은 앞으로 쭉 움직이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거. around는 주변에, 주위에라는 뜻으로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집 주위에, 그 다음에 수치 주변 주위니까 대략이라는 의미로 about과 바꿔 쓸 수 있어요. around. 수치 앞에 around는 이렇게 about과 바꿔도 대략, 이거 글자가 뭐 이래. around를 about과 바꿀 수 있다는 거. 대략의 의미가 된다는 거. 그 주위 주변이니까. 그 다음 as는 동일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as tall as라고 하면 누구랑 키가 동일하게 그 사람만큼 큰. 그래서 동일하게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 뭐뭐만큼, 뭐뭐처럼. 그 다음에 as a doctor, 의사로서.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의사라는 그 동일한 자격. 그래서 그 자격으로서라고 해서 뭐뭐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 사실 as가 이거 말고 뜻이 더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약간 좀 축약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as, 동일. at이라고 하는 건 시점이든 지점이든 한 시점, 한 지점을 at을 씁니다.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5시 막 이런 시간에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10시라고 하는 한 시점에, 그 다음에 어떠한 지점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어떠한 지점에, 그래서 시점, 지점 앞에 이렇게 at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시점, 지점만 보지 말고 값이나 나이나 비용, 나이가 1살, 2살, 3살, 4살, 그 다음 비용이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 하나의 그 지점, 그래서 이렇게 10살의 나이에 할 때 나이 앞에, 가격 앞에, 어떠한 지점 앞에 이렇게 at을 사용한다는 거. behind 또는 behind는 뒤에란 뜻이죠. 그녀 뒤에. 그리고 뒤에 남겨지거나 처지는 것도 뒤에 있는 거니까 leave behind, 뒤에 남겨놓다. 뒤에 남은 처진. 그 다음 뒤에서 이렇게 후원할 수가 있죠. 지원, 지지, 후원. 그래서 많은 친구들, 그녀를 후원하는, 그녀를 지원, 지지, 후원하는 많은 친구들. 그런 의미로 behind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업이 뒤로 밀리게 되면 미납의 의미를 가지겠죠. 직업이 밀린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11번째 below는 아래란 의미니까 얘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between도 어렵지 않죠. 뭐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A와 B 중간의 의미 되겠고, beyond라고 하는 건 뭔가를 넘어서의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언덕 너머에. 그런데 이 자정 너머, 그 다음에 내 수입을 넘어서란 의미도 당연히 다 쉬운 표현이고요. 어떠한 능력을 넘어서라는 의미로 beyond me. 그거 내 능력 밖이야. 내 능력을 넘어선 일이야. 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죠. 아래쪽에 reach라고 하는 건 동사일 때는 도달하다, 도착하다인데 손으로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거리가 reach라고 하는 명사의 뜻이 있죠. 내 손 닿는 거리 넘어서 내
내 손에 닿는 거리 넘어서란 의미를 가지고 뭐 비유적으로는 내 능력 밖에 좀 멀리 있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죠. 내 손에 닿는 거리를 넘어서란 의미입니다. by는 곁이나 옆이란 의미거든요. 그래서 stand by이 항상 바로 내 옆이란 느낌보다는 내 요게 곁에. 그러니까 옆과 곁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곁에 있어줘.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pass by는 옆을 지나가는 거죠. 곁이나 옆을 지나서 by.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요 옆에.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래서 10시 정각까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 딱 그 옆에 있는 요 시간까지. 그 다음에 옆에 두고서 얘랑 비교하는데 얘가 얘보다 한 10cm 정도 더 크네.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곁에 두고서. 그래서 이 by가 비교해서 정도 조금씩 차이로 이런 비교의 의미의 by에서 10인치 정도 차이로 할 때 이 by를 쓰는 게 옆에 두고서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척도 기준을 가지고란 의미를 사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도구에 의해서 함에 의해서란 의미도 추가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by는 곁에, 옆에라는 의미고 이렇게 확장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down은 아래쪽이잖아요. 얘도 크게 어렵자죠. 언덕 아래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기능이 아래로 뚝 떨어지면 고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breakdown 할 때, 고장나다 할 때, breakdown 할 때 down이 기능이 아래로 떨어졌구나. 그래서 down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위치가 아래쪽인 것도 있지만 기능이 떨어지는 추상적인 의미도 담을 수 있죠. 기분이 아래로 떨어지면 우울할 때 gloomy, blue 이런 색으로도 글룸이라고 하는 우울한 쓰지만 이렇게 feel down 할 때 기분이 다운되었어 할 때 이것도 역시 추상적으로 기분이 아래면 떨어지면 우울한 의미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down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for라고 하는 건 원래 before, 그 다음에 forward 이걸 줄여서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그 어원책을 막 뒤지고 쓰다 보니까 이 for가 이 단어에서 빠지고 요거만 남은 거구나. 그래서 출발이 앞에요. before든 forward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그 for가 남은 게,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대상 앞에 두고의 의미를 가지는데, 야, 내 앞에 있는 너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래서 대상 앞에 있는 야, 미안해. 그런 느낌으로 이 for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대리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앞에 있는 이것을 대표해서 라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거 대신 다른 것으로 교환해서라고 할 때 이 교환의 의미, 앞에 있는 거 이거 대신에 다른 거와 교환해서 할 때 교환의 의미로도 이 for를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확장되어 있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대변하는 거고, substitute A for B, 이거 B 대신에 이걸 대신해서 꿀을 사용한다, 그죠? 대체하다. 그 다음에 F를 위해서 이라는 거. 그곳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리해서 그곳을 위해서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대해서, 위해서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을 for, 그곳을 앞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앞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면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for라는 게 어디에 목표나 목적을 향해서, leave for London, 런던을 향해서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향해서 간다라는 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저곳을 향해서, 내 앞에 있는 저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그게 원인과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냐. 그걸 갖고 싶은. 그래서 뭐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고 향해서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의미인 거니까 옹호, 지지, 찬성의 의미도 가져서, 야, 찬성하는 거니 against, 반대하는 거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제안에 반대야 찬성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보이는, 존재하는 동안, 그래서 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 앞에 있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서 많은 동안의 의미도 가진다는 거. for가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from은 출발이죠. 뭐뭐로부터. 그래서 시작, 출발을 나타내는 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피곤함을 출발해서 지금 아픈 거니까 원인과 이유, 그 출발점이
이렇게 원인과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과 유래 출처가 기본이겠지만 피곤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피곤해 아프게 된 거니까 원인과 이유도 이렇게 프롬이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추위로 출발해서 몸을 이렇게 씹어 덜덜덜 떨고 있는 거니까 원인과 이유의 프롬을 쓸 수 있는 건 이 프롬 뒤에 원인과 이유가 시작된 출발점에 대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원인 앞에도 뭐뭐 때문에 뜻으로도 from을 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from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away from이었는데, 원래는 away from, 몸으로부터 away, 멀리 떨어진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에서 away를 빼버리고 그냥 from만 쓰다 보니까 출발, 이 시작과 유래와 출발의 뜻과는 좀 다르게 away from은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구분하고 분리시키고 억제하고 차단하다 의미가 from이 가지는 게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줄여서 사용, from이라고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다, A와 B를 구별하다 할 때 출발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구별.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곳에 오는 걸 막다니까 뭔가 억제, 차단의 의미, 이게 못 오게 뭔가 분리시키고 억제, 차단의 의미할 때 from이 출발적인 느낌이 아니라 away from에서 away가 생략되고 그냥 from을 쓰다 보니까 이런 쓰임에서 나왔구나.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르게 쓰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18번째 in입니다. 당연히 뭐뭐 안에니까 어렵지 않고 그게 이 2025년이라는 그 연도 안에 벌어진 일일 때 연도 안에 in을 쓰면 되겠고, 연도 안에, 연도 앞에 in을 쓰면 되겠고, 그리고 며칠 안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요즘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within이 뭐뭐 이내에,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이내에, 뭐뭐 안에. 그런데 이 within에 요렇게 with를 빼버리고 요렇게 in을 써서 며칠 안에 사용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2, 3일 안에 돌아올게 라고 말하지만 이걸 2, 3일 후에 돌아올게, 지금부터 2, 3일 후에 돌아올게 이렇게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within은 뭐뭐 이내에, in은 지금 쓰고 있는 건 지금부터 얼마 후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영어에선 within 뭐뭐 이내에, 지금부터 얼마 후에 in, 이 두 개를 그냥 혼용해서 둘 다 뭐뭐 이내에 라고 써버립니다. 둘 다 뭐뭐 이내에. 근데 정확히는 within을 쓰게 되면 뭐뭐 이내에, 그 뒤에 시간 이내에, in을 쓰면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in을 쓰면 지금부터 in 뒤에 나오는 시간 후에, 지금부터 얼마 후에 이렇게 뜻이 다른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within을 in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 within과 in 둘 다 현재 남아있는데 within 뭐뭐 이내에, within과 in을 혼용해 쓰는 사람이 이 둘 다 헷갈려해서 이 두 개 다 의미가 뭐뭐 이내에, 그리고 in이 지금 자리를 잡은 건 뭐뭐 이내에보다 대부분 지금부터 얼마 후에, 이 세 가지가 다 뒤섞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이 가지는 건 공간일 때는 뭐뭐 안에, 시간일 때는 in이 정확히는 지금부터 얼마 이후에, 안에가 아니라 뭐뭐 이후의 의미로 현재는 잘 쓰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어에서는 이 in이 뭐뭐 in의 within을 대신하는 이 두 개를 이렇게 within인데 with를 빼고 in으로 쓰던 사람이 헷갈려하는 이런 의미로도, 뭐뭐 안의 의미로도 쓰는 거. 그래서 다양하게 혼용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입니다. 됐죠? 정확히는 in 다음에 기간은 지금부터 얼마 후에가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옷을 입고 이 옷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니폼, 제복, 그 다음에 빨간색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 같은 거 in을 사용해서 그 안에 넣어서 그걸 착용해서 in이라는 게 어디 안에 넣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i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in 다음에 색깔, in 다음에 옷, in 다음에 언어가 많이 써요. in 다음에 색깔, in 다음에 옷, in 다음에 언어, in English 이렇게 그 언어 속에 들어가서 표현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행동 안에 들어가면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다음에 이렇게 ing를 쓰면 그 행동을 하는 안에, 그래서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다음에 ing가 뭐뭐 할 때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in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입니다. 19번째 into는 안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이 안으로 푹 빠져 있어서 into가 푹 빠진의 의미도 있어요.
into 그 안으로 푹 들어가서 그걸 너무 좋아하는 푹 빠지는 의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으로, 집 안으로. in은 주로 안, in은 안에 안으로 둘 다 써요. into는 안으로 요거 하나만 쓰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into 다음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어떠한 과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결과물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뭘 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과물 안으로 들어가서 into 다음에 결과물 안으로 들어가서 into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공간 안으로라는 의미도 있고 결과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into 다음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돌하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꽝 박으면. 물론 충돌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으로 충돌한다 볼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충돌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bump into 할 때 충돌할 때 into를 쓰기도 하는구나. bump into me. 그래서 꽝 충돌하면 내 안으로 뭔가 들어오겠죠? 자, of는 기본 그 개념이 구성과 소유입니다. 뭔가를 구성하고 있고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금 성분을 갖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거죠.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나무라고 하는 성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of라는 의미가 구성 소유가 기본 뜻입니다. 그 다음에 of 다음에 동격 관계를 구성해서 이렇게 A, of B를 쓰면 A와 B가 같은 동격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of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구성을 넣어버리면 이 목적어에 관해서 이 목적어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of 다음에 목적어 관계, 동격 관계 이런 부분들을 of가 사용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 of 다음에 원인과 이유를 거기에 구성을 해버리면 이 of가 뭐뭐 때문에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픈데 지긋지긋한데 of 다음에 이 원인 때문에 이유 때문에 지긋지긋해. 아픈 지긋지긋한. 그 다음에 이 암 때문에 이 암을 갖고 있어서 사실 of라는 게 소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암이 구성되어서 암을 갖고 있어 암 때문에 그래서 이걸 원인으로 보면 이걸 구성하고 있고 이걸 갖고 있는 거니까 원인으로 보면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 때문에 죽다. 이것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이유를 구성하고 소유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일부. 이건 전체. 그래서 전체 중에서 요 일부 요런 표현으로 요렇게 구성할 수 있는 요런 표현 구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골치 아픈 건 6번이에요. 6번은 원래 of라는 단어가 분리, 뭔가 분리되어 있는 뭔가 떼어내는 분리 의미가 of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of에서 이 f를 하나 빼버리게 쓰는 쓰임으로 쓰이다가 of가 남은 거예요. 왜 언어라는 건 수백 년 쓰다 보면 뭔가 변신하잖아요. 짧게 줄이거나 막 이렇게 어떤 변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of가 아니라 이 of는 완전 다른 거예요. of는 구성하고 소유하는 거고 이 of는 구성과 소유가 아니라 분리의 느낌이잖아요. 반대인데 이 of에 이 f 하나를 떼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떼버리고 이렇게 of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of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반대인데 이 of라는 게 분리의 의미를 가지는 게 이런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of의 기본 개념이 아니라 of에서 출발해서 수백 년 지나서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of도 있다. 그래서 얘가 구성과 소유의 반대 개념인 분리, 박탈, 제거의 의미를 가지는 이런 of도 있구나. 얘랑 출발이 기원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lear, cure, deprive, 그 다음 read, rob A of B 그러면 A를 B에서 이 of 분리하다, 제거하다, 박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of는 of의 의미에서 출발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게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얘랑은 반대 개념이지만 of가 둘 다 그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of 나왔네요. 분리, 벗어나고 분리되는 거. OFF는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turn off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에게 이게 off예요. off.
그럼 끊겨서 전선이 끊겨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on은 이걸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게 on이에요. 반대로 연결하는 on. 그러니까 이 on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on이라고 하지 위에라는 뜻이 핵심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on이에요. 위에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켜지는 거고, 이게 오프, 분리되어 있으면 전선이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꺼지는 게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오프가 분리. Keep off the grass. 야, 잔디밭, 풀밭에서 분리되어 있어. 들어가지 마라는 의미잖아요. Take off, 이 옷을 몸에서 분리시키는 거니까 벗다가 되겠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육지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이륙하다 의미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되면 끊기고 중단되고 중지되고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하다, 꺼지다 그런 개념의 동사들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call off, 취소하다, turn off, 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완전히 분리되면 와, 완전히 다 끝났어. 완전히 분리 끝. 그런 의미로 강조의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분리가 완전히 되면 강조의 느낌으로 이거 완전히 치웠어. 그냥 클리어는 청소하다 치우다인데 오프를 붙이면 싹 다 치웠어. 완전히 다 치웠어. 이런 느낌. 페이는 지불하는데 오프를 붙이게 되면 완전히 싹 다 지불해서 언제 지불 끝.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불하다랑 완전히 다 완납하다랑 다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 의미가 강조의 오프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정 일부분의 퍼센테이지를 분리시키면 할인의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할인할 때 꼭 뒤에 오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왔건을 알 수가 있네요. 와, 22번째. on입니다. 이 on은 조금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위에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있는 게 핵심이에요. 접촉. 붙어있는 게 핵심. 그래서 책상에 붙어있는 거. 이 벽에 붙어있는 거. 천장에 붙어있는 거지 천장 위에가 아니에요. 개념이 위에가 핵심이 아니라 붙어서 접촉이 핵심입니다. 계속 붙어서 진행되면 이거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거죠.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on and on 붙어있고 또 붙어있고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고, 교통수단에 붙어있으면 그 교통수단을 탑승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디에 딱 붙어서 의존하고 집중하는 의미도 on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depend on, 내가 그 사람에게 딱 붙어서 의존하다. 그 다음에 focus on, 거기에 딱 붙어서 집중하다. 그래서 거기에 on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ut on은 이게 우리 몸에 옷이 붙으면 입다가 되겠죠. 그래서 붙어 있는 애, on이 자연스럽게 입다가 되겠고, 전파나 방송과 붙게 되면 이렇게 전파나 방송에 붙게 되면 이렇게 방송되는, 작동되는 개념이 이렇게 on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전파에 붙으면 뭔가 방송되는, 그래서 인터넷과 라디오, TV 전부 다 on the radio, on TV, on the on을 씁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붙어서 이렇게 그 주제에 딱 붙어서 뭔가에 관해서, about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냥 주위 근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일 때 주변 정보에 대한 느낌을 주고, on은 뭔가에 그 프랑스 요리에 관해서 똑같이 둘 다 관해서지만 on은 딱 붙어서 관해서기 때문에 뭔가 전문적이고 집중된 그러한 주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내용이 관해서 이런 느낌. 뭔가 딱 붙어서 거기에 관해서. about은 그냥 주변 정보에 관해서 해서 전문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주변 정보에 관해서 느낌이 살짝 느껴지고, on은 그 뒤에 뭔가에 관해서인데 그 주제에 딱 붙어서 전문적인 내용에 관해서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런 뉘앙스를. 그 다음에 동작이 붙을 수 있죠. 야, 도착하자마자 걔 도망갔더라? 이렇게. 그래서 도착과 도망간 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on이라는 게 하자마자 의미를 가지는 게 동작이, 행동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그걸 하자마자 A 동작과 B 동작이 붙어 있는 거니까 A 하자마자 B 하다 의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샤워하는 게 거의 밀접하게 붙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선생님, 아무리 도착해도 자기가 옷 벗고 와야 되는 시간이, 근데 표현하는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샤워했어, 이걸 강조하려고 도착과 샤워를 두 개를 거의 붙여서 말하고 싶은 거죠. 다른 건 안 하고 도착하자마자 샤워부터 했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 동작을 붙여서 하자마자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23번째입니다. out은 바깥인데요.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 얘기긴 한데, 이 옛날에는 이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이렇게 평평하다.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세상 끝에 가면 이 세상에 아웃, 바깥에 뚝 떨어져서 다 죽어버리는 이제 세상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 세상 아웃, 바깥으로 가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영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밖에라는 의미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창문 밖으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밖에 이렇게 딱 보이면 그게 강조나 두드러짐, 생성, 출현의 의미도 있는 거죠. 밖에 나와서 보이는 거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밖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걸 다 밖으로 다 빼버리면, 밖으로 배제를 시켜버리면 이제 그게 없는 거잖아요. 요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이렇게 배제시켜버리면, 빼버리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out이 없는 의미로 put out 그러면 불을 끄다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run out은 다 쓰다 이런 의미예요. 다 고갈되다. wash out은 다 싹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다. 그래서 얼룩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out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바깥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얘는 얘랑 이어지기도 해요. 세상 바깥으로 가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옛날 지금 말고 옛날에. 그러면 세상 바깥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면 뚝 떨어져서 이제 끝났네. 그래서 out이라는 게 세상 바깥으로 끝까지. 그래서 이제 세상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완료 의미. 그리고 세상 바깥으로 완전히 끝까지.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강조의 느낌도 이 out이 가지는 거예요. out에 가지는 그 의미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그 옛날 분들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그 다음에 완료. 그래서 끝. 이 사람 끝. 그리고 세상 끝까지 완전히 가버렸어. 완전히 강조하는 이런 걸 다 가지는 게 out입니다. 클리어 아웃. 그냥 클리어는 청소하다, 제거하다인데, 제거하다, 청소하다인데, 아웃 써버리면 완전히 끝. 청소 끝. 이런 느낌의 청소하다, 제거하다. cry out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는 거. 그런 느낌의 cry랑 다른 거죠. fight은 싸우다인데, fight out은 끝까지 싸우는 걸 fight out이라 그래요. 싸우다. 끝까지 싸우다. 그래서 out을 넣고 안 넣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이다 보니까 wash out도 이 없는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의 연장선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탁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어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거죠. over라고 하는 건 위에인데 o는 붙어있는 접촉이지만 over는 붙어있지 않는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이게 다리, 강 위에 다리. 강과 다리가 붙어있지는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위를 지나가는 거니까 극복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 오버, 윈터 이즈 오버, 게임이 끝났어, 겨울이 끝났어.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리면 끝난 거니까 끝난의 의미로도 가질 수 있고, 그 위를 지나가는 거니까 극복한의 의미도 가질, get over가 overcome, 극복하다잖아요. 그 다음에 over 또 건너고, over 그 위를 또 건너고, 그래서 반복의 의미로 over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시간 위에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토론하자. 그래서 over라는 게 내가 점심을 먹는 그 위의 시간. 그래서 점심을 먹는 동안 시간 위에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의 의미도 있고, 장소 위에 있으면 어떤 장소가 있잖아요. 그 위에 여기저기서, 그래서 장소 위에 over를 쓰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all over the world 많이 봤죠? 그 세상 위에 여기저기에 라는 의미로 여기저기에 라는 의미도 over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6개 남았습니다. through, 관통이 기본 개념이에요. 관통.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관통해서, 통해서 또는 관통해서, 통해서 또는 관통해서가 기본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관통한다는 건 그 과정을 겪거나 끝낸 거니까 겪다, 경험하다, 끝내다, 패스로 통과하다, 지나가다. 그래서 그 책을 다 끝낸, 그 일을 다 끝내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through, 관통해서. 끝내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관통하는 건 그 시간 내내죠. 어떤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관통하는 거니까 그 시간 내내. 그래서 through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 내내, 그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의미일 때 throughout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throughout, 그 시간 내내라는 의미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소를 관통하면 역시나 across랑 비슷한데 그 장소를 관통해버리면 그 장소를 다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여기저기에. 관통했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나간 거니까 그 장소 여기저기에란 의미, 도처에란 의미도 있고, 역시 throughout을 쓰기도 합니다. through가 아니라
throughou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도처에, 여기저기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거니까 이것도 완전히 다 관통했어.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강조, 철저하게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로도 through를 쓸 수 있다라는 거. 5개 남았습니다. to는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to는 어디로?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이 o는 그냥 접촉이잖아요. 근데 to는 이동해서 쫙 완전히 밀착하는 거예요. o는 이렇게 책상 위에 책을 밀면 밀리잖아요. 접촉이라고 하는 건 살짝 붙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to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밀착. 그곳으로 가서 완전히 밀착된 그 느낌을 줘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get married with가 아니라 누구누구와 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있다가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 with와 함께 있고 또 한 몇 번 지나서 또 다른 친구와 with 함께 있는 이 with라고 하는 건 상황이 바뀌면 계속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to는 이 married 저도 처음에 결혼하다 할 때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니까 get married with가 자연스러운데 왜 get married to야?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너무 머리 아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with를 쓰면 사람이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이 to라는 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쪽이 완전 밀착이에요. 바꾸지 못할 완전 밀착의 느낌이 to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다 할 때 toA를 쓰면 이 A라는 사람과 밀착해서 딱 붙어서 항상 함께 다니는 그래서 with보다 바뀌지 않고 밀착되어서 그렇게 완전히 되는 그 to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get married with가 아니라 to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get to, go to 그곳에 이동, 가다. 그 다음에 to를 쓰고 감정을 쓰면 그 감정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놀랍게도 그 감정하게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께 맞추어서 이동하면 그곳에 일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아이디어 쪽으로 다 동의해. 그래서 일치나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음악에 맞춰서. to the music은 음악에 맞춰. to the drum 그러면 드럼에 맞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에 맞춰서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과 일치되게 적합하게라는 의미의 to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출발점과 도착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어디에 도착 한계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금요일부터 마지막 한계점은 금요일까지죠. 이번 달 말까지. 그곳까지 이동. 한계점을 이동하면 뭐뭐까지가 이 금요일까지가 마지막 한계점이 되겠네요. 자, 4개 남았습니다. under 아래에 얘는 바로 밑에 저 아래보다 below 바로 밑에 있는 게 under죠. 그래서 다리 아래에 책상 아래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진행 중 진행하고 있는 그 밑에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공사 중인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거 하는 중인 이런 표현도 under 쓸 수 있는 거예요. under가 아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그 아래에 있으면 건설 중인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고 있으면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인 진행 중인 나쁜 거는 당하는 거고 좋은 거는 받는 거고 진행 중인 건 이렇게 당하는 중인 받는 중인 진행 중인 그 아래쪽에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up은 위인데요. 당연히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 컵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물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막 차면서 결국은 이 위에까지 오면 넘쳐서 이렇게 다 완전히 채워지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넘쳐서 다 채워지는 건데 위에 끝까지 모두 다 이렇게 채워지면 이제 드디어 끝난 거잖아요. 이게 다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up이라는 게 위에라는 뜻도 있겠지만 끝나네요. time's up. 야, 시간 다 됐어. 라고 할 때 time이 완전 다 찬 거죠. 그래서 끝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야, 다 먹어치워. 적당히 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이 위에 끝까지 제일 위에까지 끝까지 완전히 다 먹어치워라고 해서 이렇게 강조의 의미 out도 그렇고 up도 그렇고 바깥에 완전 위로. 그래서 강조의 의미, 완전이라는 의미가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페이업도 역시 완전히 다 지불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지불해가 아니라. 그 다음 위로 일어서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서 보이는 그래서 뭔가 출현하고 쇼 나타나고 출현하다 일어서서 눈에 보이게 되는 거니까 출현의 생성의 의미가 일어설 수 있는 거고 야 무슨 일이 가만히 아래에 있다가 무슨 일이 위로 올라온 거니? 그래서 이거 what's up? 무슨 일이야? 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밑에 아래에 숨어져 있다가 위로 올라온 거니? 무슨 일이야? what's up?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래에 있다가 위로 따라 붙으면 catch up, keep up with A를 따라잡다, 시대를 따라잡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로 따라잡는 의미도 쓸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두 개가 제일 쉬워서 다행히 부담이 없네요. with 함께. 물건일 때는 가지고, 사람일 때는 주로 함께. without은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그 다음에 이 파란 눈을 가진, 함께 가진. 그 다음 이 TV가 이러한 목적어, 목적보를 가진 채로. 그래서 이 TV가 켜져 있는 채로. 다시 목적어가 이 목적보 상태를 가진 채로. 그래서 뭐만 채로, 뭐만 상태로 의미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음식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뭐뭐 없이. 그 다음 너의 도움이 없으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때 뭐뭐 없이. 그런 개념으로 씁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30개의 기본 개념이 정말 기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가 이걸 기억을 떠올렸다가 잊어먹었다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요 30개의 이 on이 위에란 뜻이 아니라 접촉, to가 어디로 이동해서 밀착,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딱 여러분 것으로 소화가 되어서 다른 표현을 봤을 때 남들하고 다른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